자, 이어서 부속법령 특강 1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예고드린 그 예고편에 있는 판례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번 시간만큼 제 강의에서는 이 판례를 자세하게 할 시간은 올해를 포함해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기본 강의 때 내후년 대비를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는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로 프린트 페이지 7페이지 펴두시고요. 핸드북도 이제 중간중간에 가끔씩 봐야 될 페이지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판례 특강은 아니고 부속법령 특강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육지책으로 얘를 중간중간에 그 테마 나올 때마다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이것만 빼서 몰아서 듣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 저도 강의하기도 이게 더 깔끔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따로 뺐는데, 여기에 있는 뭐 이제 오늘은 좀 폭넓게 3월부터 7월까지 하게 돼 버렸어요. 물론 위헌불합치만. 자, 그런데 이 판례도 중요하고요. 이 판례 때문에 좀 이따 보실 상속회복 청구권 그 판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먼저 나왔던 판례 2개 비교하는 게 훨씬 중요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 상속회복 청구권, 한 번은 위헌, 한 번은 합헌. 그 판례가 이 판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렇게만 있었다가 이 언저리에서 새로운 판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얘만 물어볼 확률보다는 그 예를 들어 혼인과 가족생활이다. 그러면 거기서 물어볼 때 같이 물어볼 확률이 원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판례만으로도 중요하고 관련 판례도 너무 중요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 예고편 드린 대로 심화학습으로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로 와주십시오. 우리 그 공식으로 텍스트 읽으시기 전에 경감님들하고 알만한 사람들은 저거에 대해서는 알죠. 우리 이쪽 그 경찰이나 법 쪽에서 일하지 않으셔도 아무리 부모나 피상속인 입장에서 10원도 주기 싫은 이제 상속인, 뭐 꼭 상속인에는 그 자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월족. 여러분 근데 민법까지 하신 우리 경감님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상속 순위하고 유류분 순위 지금 말씀드린 게 싱크로율이 일치하지 않아서 민법을 모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잠시 뒤에 이 판례에 대한 부연 설명은 들어갈 겁니다. 유류분은 공식 그 텍스트 말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무리 주기 싫어도 받아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그 상속인한테. 그게 이제 누구는 상속분의 빼기가 아니고 누구는 법정 상속분의 2로 2호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받아가는 거고요. 4번째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받아갑니다. 그런데 상속 순위하고 이 순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을 좀 이따 보시면서 그거는 부연 설명입니다. 자, 근데 추록에 오시면 예고 드렸듯이 여러분 이거는 가나다라는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고 이걸 제가 이제 치환시켜 가지고 1, 2, 3, 4로 바꾼 게 추록입니다. 근데 가가 1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원래 판례는 얘도 많다고요. 우리 판례는 추록에는 이것도 버거우니까 적극만 모았습니다. 4개로. 하나, 둘, 여기 셋. 그러니까 우리 그 추록에는 소극을 다 뺐어요. 앞에 소극과 한패. 그래서 여기까지 얘를 그 4로 한 거예요. 얘를 4. 얘가 3. 우리 그 추록에 너무 많죠. 그래서 초반 체계 정리할게요. 혹시 나오면 나올 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 오늘 학습하시는 건데
이거는 한 번 여기 이 소국하고 앞에 소국들은 제가 이제 안 읽을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조금 하기 싫거나 짜증 나시잖아요. 그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부담이 적어지시는데 우리 시험에 한 지문 또는 유리본 같은 이런 판례는 저희 시험보다는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의 확률이 높은데 사건에 관한 설명 중 기억, 미연, 디귿, 리을 또는 1, 2, 3, 4, 5 이걸 제일 잘 내는 데가 어디예요? 법무사. 한 판례를 이거 아니면 그냥 1번부터 5 뭐 제대구린 가산점제에 대한 설명 중 해놓고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서 위헌이다. 땡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목적의 정당성 없는 판례 아니니까 2, 3, 4, 5를 안 읽어서 땡큐예요. 이거 읽으면 2분 정도 걸려요. 2분. 너무 길어가지고. 속독으로 하면 1분.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제가 그런데 저희 경정승지 근데 저는 경찰은 예외예요. 경찰 간부 포함한 경찰하고 경정승지는 문항수와 시험 범위 때문에 조금 달라요. 어려운 문제도 경찰과 승진에도 많지만 아니요 저기 간부에도 많지만 저희는 한 판례로 통 판례를 쪼개서 내지는 그동안 보면 않더라고요. 제가 모의고사 때 연습은 해도 어쨌든 왜 이 말씀 드렸냐 여기가 부담되실 거니까 이 민법 조문들 그래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적극만 추록 참고하셔서 적극만큼은 전체를 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이 프린트에 있는 이거 정말 10분의 한 1 정도로 줄인 거거든요. 이 판결 요지에서 이것만큼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 판례 얘 때문에 우리 앞으로 사실 제가 여기 3개 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오늘 지금 이 판례는 중요는 한데 균형이 예를 들어 유리본 판례 안 나올 수도 충분히 있어요. 우리 시험이든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나왔을 때는 포인트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얘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입법 목적 정당성이 만약에 부정됐으면 재하 동기 간음에 하나 오랜만에 추가되는 거였는데 보세요. 이 유료분을 두는 입법 목적은 아직도 현재에도 옛날에는 그런 취지로 줬는데 현재에도 이 목적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판시사항 때문에 이 문제 내면 많이 틀리실 것 같아서 언급 드릴게요. 목적의 정당성만 따로 뗐네? 그러면 이렇단 얘기야? 라고 착각하면 이렇게 되면 이거 아무리 이제 1, 2, 3호는 불합치 4호는 위헌 암기하고 들어갔어도 이거 내버리면 이제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얘 때문에 13페이지부터 그 14페이지가 이유가 붙은 거예요. 자, 전체 구조는 적극만 하시는 건데 꼭 이거 미리 설명드렸어요. 1호부터 곧 보실 1호부터 3호까지 여기는 불합치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고쳐놔야 되고 너는 줄 필요 없어. 얘가 위헌입니다. 요 4호가 얘가 위헌이에요. 앞에 1호부터 3호가 불합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잠시 뒤에 보실 이제 우리 기여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 1118조 준용 조문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없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별 3개짜리입니다. 왜? 얘 때문에 이렇게 썼으니까 수단의 적합성부터 없다는 얘기구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심화학습 프린트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걸 보세요. 판단. 가가 뭐예요? 가의 제목이 뭐예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둘 다 인정합니다. 밑줄.
가로 밑에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여전히 수긍할 수 있다. 아래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제발 이 헌법재판소 이 판시상 이 페인트 같이 보이는 얘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단의 적합성 있다고 밝히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나부터 쭉 침해 최소성을 다 판단해 주고 이 판례 특이해요.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을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 전제로 놓고 이제 각각 걸리는 거 하나하나마다 수단의 적합성 없는지 쫙 판단해 주고 아니 침해 최소성 없는지 쭉 판단해 주고 몰아서 법익의 근데 법익의 균형성은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소극 적극이 가리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걸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 페인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찰에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 페인트 수단의 적합성부터 탈락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와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요 조문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는 위헌 뭐는 지금 보실 4호 뭐는 불합치 1, 2, 3호 자 확인. 이제 여러분 이거는 아까 이제 이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해서 들어갈 때 먼저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목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그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는 특이하게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하지 않고 자의 심사로 했다는 거. 그래서 밑줄 쳐드렸다는 거. 13페이지 추록 맨 아래.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서 몽땅 이쁜 큰아들한테만 줄게를 제한해서 법정 상속인 중 꼴보기 싫은 차남을 일정한 범위 근친자에게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귀속되도록이고 밖에는 안 주겠다는 뜻이죠. 그런 제도를 말한다. 해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게 그동안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고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봅시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게 여기 사망했을 때 10년 이상이었죠? 기억이 안 나요. 30년간 두절됐던 엄마인지 아무튼 너무 오랜 시간 두절됐던 누가 찾아왔어요? 공분을 샀던 게 상속 받으려고 이제 인연 끊겼던 사람이 구하라는 오빠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금고 구하라 사건에서 그 금고는 나중에 그 금고 안에는 텅 빈 금고였던 게 밝혀졌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 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에 최근에 한몫한 게 이겁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어디는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그랬고 어디는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민법 수험생들은 안 헷갈리겠지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은 원래 상속은 천조에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열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형제자매가 여기까지 오고 원래 상속 순위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여기 어디가 있어요? 여기는 민법 다 하신 분들은 같이 있으면 동순인데 1대 1대 1.5 비율을 더 많이 받아간다는 거. 근데 이 둘이 없으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땡. 이 순위가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는 끝. 근데 상속 비율이 1대 1대 1.5예요. 여기 없으면 1대 1.5. 자, 그래서 원래 상속 순위하고 유류분의 요 상속 순위
이거 2분의 1, 3분의 1, 지금은 민법, 이거는 이제 민법 문제라고요. 근데 이걸 공부한 사람, 우리 그 경감님들이 이 정도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민법 조문 하나 미리 보여드렸고요. 판결요지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여기는 비율을 고치든 그 입법자 너희가 알아서 고치는데 아까 그 오늘날 입법 그 오늘날 시대적 법 감정을 따지면 여기는 국회에서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위헌이에요. 위헌. 1부터 3이 헌법 불합치고 그러면 유류분을 내고 싶은데 복잡하니까 교수님께서 1번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건 유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못 내죠. 1호부터 3호는 불합치고 4호가 위헌 판결이다.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구조부터 쭉 잘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118조 민법의 맨 끝조문입니다. 민법 1118조가 민법은 1조부터 1118조인데 유류분의 뭐 대습 상속부터 해서 이제 특별연고자 부녀 1008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준용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1008조의 2가 없잖아요. 준용하는데 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보십시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부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 더 줘야죠. 더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가액에서 자기가 받을 가액에서 공동 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걸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사람 기여분 빼고 나누겠다. 이게 기여분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고 착한 며느리, 착한 아들 더 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유류분의 준용이 안 돼 있어요. 얘는 준용되어 있는데 얘가 준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같이 내렸습니다. 그게 우리 그 판시사항 4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대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빠르고 군더더기 없이 끝낼까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부연 설명은 최소한으로만 하고 자 결정요지 우리 책에는 이거는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1, 2, 3, 4 우리 그 추록은 1, 2, 3, 4 그래서 저 유류분 제도 인정된다. 제발 얘 때문에 이 판례다. 저는 앞으로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거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판례 수단의 적합성부터 위배된다 이렇게 많이 나올 저는 저게 딱 보여요. 이 전체 트리 구조 아는 사람들한테 저게 딱 보입니다. 자, 똑같아요. 3번 이상 그 프린트 정도. 이거 다 합쳐봐야 2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안 읽어도 저런 사람들한테까지 줘야 되냐는 겁니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1호부터 3호가 상실사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진짜 이런 경우를 이제 경우의 수를 민법에서 이제 개정하겠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해요. 줄지 말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줄지 이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까 보셨잖아요. 조문 달랑 그거. 그래서 불합리하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누구는 1, 2, 3호는 그 다음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까지 인정하는 거. 이거는 아예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반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결정 요지입니다. 좀 전에 조문으로 이거는 아까 그 먼저 읽었던 거. 그래서 뒤에 13페이지 그 14페이지죠. 가. 목적의 정당성, 적합한 수단. 이거보다 잠시만 여러분 이거보다 그 추록 13페이지 하단으로 오시면 이거 헌법에 위반되고 불합치 판결 내렸는데 엄격 비례했을 것 같거든요. 심사 기준. 여러분 엄격 비례로 했을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판례 결론만 물어보는 문제 빼고 앞에서 수단의 적합성 없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엄격 비례로 했을 것 같아요. 다른 판례들처럼. 그런데 얘 심사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의금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안 나가도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수단의 적합성은 그건 무조건 월봉이 문제고요. 얘도 월봉이 문제예요. 얘도. 자, 그래서 이 문구만 확인할게요. 예. 심사 기준. 상속 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 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37조 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마지막 밑줄, 그 두 줄 밑에 있으므로 유류분과 관련한 입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때는 엄격 비례 심사를 적용한다. 틀립니다. 자의금지했어요. 앞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분은 제발 안 넘기기를. 자, 그래놓고 아까 보셨다시피 솔직히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띄워는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제도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1118조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꼴이 된다는 거잖아요. 반환하는 부당한 꼴이 발생되니까 기여 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함으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자,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이건 지금 이 판결 요지를 헌재에서 이제는 이제 정식 판결이 이거는 그 7월달 판례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이제 풍부하게 다 나와 있어요. 괜히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요거 위헌으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위헌은 그 4호 형제자매 거밖에 없어요. 1, 2, 3호랑 이 1008조 2를 준용하지 않는 1118조 있죠? 얘는 불합치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판시사항에서 써주고 있어요. 얘만 위헌이고요. 쟤만 위헌이고 1호부터 요 3호하고 요거 지금 마지막에 보신 거 얘는 불합치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제가 만약에 이런 것도 문제 내면 많이 내잖아요. 이런 문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 내지. 문제 낼 때는. 왜냐면 이렇게 내도 불합치로 읽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문제를 낼 때는 헌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헌법이 위반되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하면 X지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이거하고 자의금지 이 두 개까지만 제가 넓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뭐 더 넓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극들은 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3번 이상 정독하시라고 조언 드렸는데 아까 그 소극들은 한 번만 읽고 안 읽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혹시 여기서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나오면. 지금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원래 해야 될 것도 놓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 어찌됐건 이거를 반 정도만 제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왜냐하면 남아있는 판례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제 심화학습에서 앞에 7페이지로 다시 옮겨와 주시면 16번 그 추가 판례 제목이 민법 1112조 등 위헌 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 제청 및 헌법 소원 사건. 자,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여러분 좀 희미하죠. 이거는 그 캡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 말고 엄청 길어요. 헌재에서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몇 페이지에 걸쳐서 쫙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도 헌재가 표를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헌재에서 아예 만들었어요. 지금 너무 복잡해서 조문도 많고. 근데 그냥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눈 아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잔뜩 써놨어요. 표로. 자, 민법을 같이 그 하라고 제가 여기다가 원래는 그러면은 뒤로 쭉 넘겨야 되니까 살처분하고 순서만 바꾸겠습니다. 자, 그 17번 잠시 두시고 19번 8페이지 19번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민법을 그냥 몰아서 하고 나중에 쉬자는 얘기네요. 가축 살처분. 근데 가축 살처분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8월 월봉이 때는 다 당하실 거니까 여러분 늘 저 말고 수험자의 입장을 잘 생각해 그 출자자의 가 돼서 한번 빙의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류분은 어렵게 낼까요? 문제에서 그냥 내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저희가 쉬어가기 또는 이거는 뭐 간단한 판례를 어렵게 낼까요? 후자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월봉이 때 가축 살처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저는 90%는 속을 겁니다. 안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 연습하시라고. 뭐 틀리게 냈는지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짧게 설명드렸던 10년 전에 그 아버지 돌아가셔서 여기 둘이 나눠 가졌어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들 딸을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정이 인지를 청구해서 이 사람이 자식이 되었다고 인지 심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형제가 된 겁니다. 여기는 나눠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재산을 그 부동산을 분할했든 현금을 분할했든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원래 있던 그걸 다 돈으로 바꾸지 않는 한 원래 있던 이제 다른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1014조에 가액 지급 청구권 나중에 상속인이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들이 분할 후 인지 등에 의해서 청구권을 가진 자 상속 개시 후 인지만 있는 건 아니고 재판상 확정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이 된 정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 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다 써버렸어요. 처분한 때에는 아빠의 10억짜리 그걸 분할받아서 팔아서 다 썼어. 얘가 받을 그 목 상당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민법에는 이거에 대한 여러분
이 판례도 민법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 이 판례만 읽어서 착각할 게 하나 있어요. 얘는 상속회복 청구권이에요. 그 참칭 상속인. 그러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인인데 어디선가 나타난 그 참칭 상속인, 가짜 상속인. 여기서 참칭이라고 하거든요. 침해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참칭 상속인한테 너 우리 아빠 재산을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이거를 이 우리 아빠의 이 재산을 얘가 가져간 걸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판례 때문에 얘가 나올 겁니다.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거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3년, 10년. 첫 번째 핸드북 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494를 자, 핸드북 페이지 494. 뭐가 위헌 판결 받고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척기간 3년은 염두에 두지 마세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위헌 아니에요. 자,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게 이렇게 현행법으로 바뀌기 전에 뭘로 되어 있었다는 게 위헌이에요. 침해 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라 책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10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척기간 10년은. 이게 위헌이에요. 당연히 위헌이죠. 상속 개시가 그냥 예를 들게요. 상속 개시가 1월 1일인데 이게 12월 1일이여 봐. 그러면 여기서부터라는데? 여기 개시? 그러면 1년 금방 끝나잖아요. 이거를 얘가 침해한 걸 내가 12월 1일 날 알았어? 그러면 여기부터 해야지. 이게 침해행위 있은 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얘보다 얘가 우리 책에 있는 그 494페이지 7번과 비교 판례가 왜 중요하냐? 이 현재 얘는 합헌이에요. 그게 비교 판례입니다. 494페이지 7번의 비교 판례예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그리고 요게 그 7번 위헌 판결이에요. 자, 이 판례 중요해요. 근데 별 3개는 이 2개예요. 얘랑 얘. 원래 우리 핸드북에 있는. 이거는 왜 별을 1개를 했느냐. 자, 이거는 물론 최신 판례니까 별 3개를 해야 맞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여기다 더 방점을 찍으시라고요. 여기. 이 책에 우리 책에 있는 그 2001년 7월 19일 위헌 판결이랑 다시 이것도 너무 짧다고 헌법재판소 가져갔더니 연도 2008년 7월 3일 7월 31일 날 얘는 헌법에 위반 안 돼.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한 게 요 두 번째 요 그 비교 판례에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판례 말고 먼저 책에 있는 중요 판례. 그러니까 얘 물어볼 때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또는 2개 다를 물어볼 확률이 99%입니다. 자, 해놓고 이 판례에 대한 전체 설명 드렸습니다. 내가 이 둘이 10년 전에 분할해서 다 써버렸으면 요 10년 경과한 자 이거를 적용했을 때 최근에 인지청구 해가지고 받으면 10년은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 취지가 이 판례의 전체 요지입니다. 자, 좀 전에 자, 이제 우리 판례로 돌아오셔서 판례 읽다가 질문하실 게 뻔한 게 뭐냐면 여기 어디 이거 준용하라고 한 조문이 이게 이제 무조건 하실 질문이에요. 강사, 이 그 민법 조문에 이거 준용하라는 조문이 어디 있어? 이 조문 민법 앞뒤를 다 찾아보셔도 이거를 준용하라는 조문이 어디 있냐고요. 조문 없죠? 조문 없으면 헌재가 심판 못 합니까? 자, 판례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판단의 전제. 이런 건 안 실어놨죠. 당연히 안 실어놨죠. 이런 건 이해하려고 띄워놓은 거고 우리 지금 2페이지에 걸친 것만 지금 알아도 성공인데 지금 보셨던 이 두 개의 조문으로는 이 1014조 자체에서 3년, 10년을 규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대법원 판결 그 전에 있었던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요거 이것도 여기다 안 써놨는데 자 여기 이 먼저 있었던 이 판례의 이런 의견들 이제 헌재가 참조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 저자주 없으면 다 헌재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조문에서 이 제척기간 준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4조 적용할 때는 이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었으니까 판례 할 때 조문 자체에서 얘는 뭐 단서에 제척기간은 이렇게 한다라고 없어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써주고 있는 겁니다. 왜? 물어볼 거니까 헌재한테.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듯이 사람들이 헌재한테 물어볼 거니까 야, 이 조문 뭐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도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액 지급 청구권 행사 요건이나 효과 등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게 그 대답이라고요. 법원은 저 상속분 인지 가액 청구권을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 이걸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아셨죠, 이제? 자.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제한됐습니까? 일단 돈, 상속분, 돈,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 여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혹시라도 까먹으실까 봐 여기다가 자세히 실어드리고 재판 청구권 쪽에다가 줄거리만 요만큼 넣어드린 거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재산권만 침해된 판례로 그러니까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 아까 그 세세한 포인트들을 놓치실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판례 강의가 원래 필요했던 거고요. 우리 추록 프린트 페이지 20페이지에 요만큼 얘도 써드렸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한된 거 재산권만 제한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3번 읽으셔야 되고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건 이거에 대한 뭐 설명드립니다. 쭉 이거 읽어보셔서 이해 안 되시면은 뭐 질문하셔도 되지만 이해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이때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 의미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 기간은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문제 없어. 그 앞에 2개의 판례도 3년은 문제가 된 게 없어요. 개시된 날로부터냐 치명이 있은 날로부터냐 이게 문제됐다고 10년짜리 제척기간 여기서도 그러나 여기서도 3년짜리는 문제된 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치명이 있은 날 상속재산 분할 또는 처분일로부터 10년 후에 여러분 저게 진짜 아빠네 이걸 언제 알지 압니까? 나중에 그 드라마 보면 나중에 아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 상속인이 가액 지급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이 현행 조문에 의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가액 반환 방식이라는
그들이 나눠서 썼으니까 원물은 분할 불가능하니까 어딨어? 분할 불가능하니까 가액 반환 받게 해준 이 우회적 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뒤늦게 자식이 된 이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며 이 추가된 아까 말한 이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 읽으셔도 되는 부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번 안 읽으셔도 되는 부분. 심심해서 읽으시는 건 상관없으세요. 결국 상속 개시 후 왜 이쯤 오니까 뭐가 문제됐고 하나 조심할 포인트. 1014조에서 3년 10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형성된 대법원 판례가 얘를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3년 10년을 문제 삼았는데 3년은 문제가 안 됐고 그 앞선 2번의 판례도 문제가 안 됐고 우리 책에 있는 거 여기서도 3년은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이놈의 10년이 문제되는 거구나 해서 결국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 지급 청구권의 경우에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후에 공동 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해버리는 꼴이 돼버려서 재산권 그 다음에 뭐 못해요. 회복 청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 저는 이런 문제 내면 경찰은 재산권만 침해한다고 낼 겁니다. 이거를 제가 추록을 디테일하게 재판 청구권 쪽에도 요만큼이라도 넣어드린 이유 물론 우리 책에는 다 넣어놨죠. 내년 개정판에는 이 뒤에다가도. 근데 이 판결 요지를 2군데다가 똑같이 이 분량으로 실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앞에 거 참조하라라고 하면 되고 조금만 실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 9, 1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와, 아직도 2개나 남았는데 여러분 이 민법 판례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이건 읽으시면 돼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헌재에서 요약해 준 건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그냥 요만큼만 요약해 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내면 이렇게 낼 겁니다. 제일 쉽게 내면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밑줄 쳤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변경된 판례입니다. 앞에서 제가 뒤에 있는 헌재 결정 요거 이렇게 앞에 밑줄 쳐놓은 거 이게 변경됐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헌법의 명문 규정으로 없는 것처럼 판례 변경에 추가하실 판례입니다. 가축 살처분을 제가 유류분을 한 5분 지금 땡겨서 설명드렸거든요. 계속 시계 눈치 보면서 유류분에서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가지고 가축 살처분 PPT를 다음 시간으로 넘겨놨는데 다음 시간 판례도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해도 됩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 판례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축 살처분이랑 하나 남아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17번하고 20번 그 20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장병원 대불비용 그 똑같은 취지의 사건.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을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고 마지막 시간 아니다. 5분을 항상 뒤로 미루지 말고 자, 이거는 이제 텍스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셔도 되고 이걸로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텍스트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용어 2개 그거를 꼭 그러니까 줄거리 설명드리고 텍스트는 다음 시간 초반에 읽을게요. 파주고요.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파주구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역이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사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래서 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리라고 하는데
돼지 1200두. 1002두라고. 1002두?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도망갔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죽은 돼지가 1065두 살처분됐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저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명칭을 못 외웠는데 좀 이따 이제 그 화면으로 보시고, 축산 계열화 사업자, 이 사람이 돼지 소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그 가축 사육자.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서울에 있는 이 1000마리의 소유주, 이 사람이 그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그 돼지 농가한테 내 거 키워주세요. 그래서 사육자가 있는데 죽었을 때 보상금을 누구한테 주게 돼 있냐고요? 지금 현행 조문에서. 그러니까 몇 대 몇, 반반 이게 아니라 이 살처분돼서 죽은 보상금을 전부 여기다가 주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제기했겠냐고요. 이 사람. 왜 나는 안 줘? 보상금 왜 나는 안 주냐고. 왜 이 사람한테 다 주냐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동일인이 아니니까 문제 됐겠죠. 그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읽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축산 계열화 사업자 개념 정도는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보셔야 되고. 자, 이거 알려드리면은 월봉이 답 알려드리는 건데 좀 이따가 읽으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생각한 것보다 한 2, 3분 먼저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쉬어가기냐면 어디만 조심하시면 돼요. 문제 답을 알려드린 건데, 제가 월봉이 8월 달 거 다 내놨거든요. 아니 9월 달 거 다 내놨거든요. 뭘 바꿨을지는 여기서도 벌써 딱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됐느냐? 이렇게 죽은 돼지 보상금을 여기한테 준다는 거, 기른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이 축산 계열화 사업자한테 다 줘버리면 그것도 또 형평성에 반하는 거다라고 이제 문구들이 쭉쭉 나옵니다. 자, 결국은 누구의 뭐 침해한 겁니까?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재산, 한 푼도 못 받은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돈, 재산권을 침해한다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알려드려서 김샜는데 뭘 바꿨을까요? 제가 월봉이 때 힌트. 침해한다를 바꿨을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잘 보시고, 이게 답은 아니에요. 잘 보시고 걸러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판례 강의 하겠습니다.